구지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정주진 박사님과 그간에 우리가 쭉 정보 활동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1월 21일 날, 68년도 1월 21일, 김신조, 사태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한 영향과 어떤 대응 이런 여러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 거기에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서 특히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현대 역사적으로 상당히 예민하고 또 이렇게 관심이 많은 실미도 그 부대 창설을 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정주진 박사님께서 세밀하게 이렇게 한번 짚어봐 주시죠. 예. 이번 시간부터 한 5회에 걸쳐서 그때 이제 북한 김신조 일당이 이제 쳐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 사태까지 일어날 뻔한 위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뒤에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옛날에 실미도라는 영화가 개봉돼가지고 1000만 명 이상 관람객이 있고 이래 돼서 실미도 사건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렇죠.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제 말하면은 우리 중앙정보부에서 대북 보복 공작을 한 사건입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그때 121 김신조 사태에 대한 응징. 보복 대응으로. 이제 과정을, 그러다가 이제 공작 사업, 비밀 공작 사업이 있는데, 이게 사후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우리 1.1 사태, 푸에블로 납북 사건, 그리고 월남의 구정공세, 이런 이제 공산주의자들의 공세가 확 일어나니까 미국 국민들은 이거 확전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반전으로 일어나고 이러니까 존슨 대통령이 급선회 하게 되죠, 정책을. 그래서 유화적 태도로 확 바뀌니까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라든가 그 당시 박정희 정부는 존슨 대통령이 월남전을 무력으로 군사작전으로 베트콩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파병까지 했는데 그래서 군대까지 보냈는데 우리와 사적인 협의도 없이 갑자기 정책을 변환하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또 미국에 대한 불만이 높았던 거예요. 이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또 한 가지 보면은 그 당시에 2월 7일 날 경남 하동에서 경전선 개통식이 있었습니다. 경전선 개통식. 이게 지금 경남 밀양에서 전남 강주까지 연결되는 철도 개통식이 있었는데 2월 7일이면은 1.1 사태가 일어나고 한 보름? 그랬을 때 아닙니까? 근데 2월 2일에서 2월 5일까지 판문점에서 미국하고 북한이 한국 모르게 비밀회담을 했다 하는 게 2월 6일 날 노출이 돼가지고 우리 정부하고 국민들이 그때 국민들도 규탄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이랬습니다. 이럴 수 있느냐. 이러니까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경정선 개통식 연설을 하면서 즉석에서 앞으로 향토 예비군 250만 명을 무장을 시키겠다. 그때까지 무장이 안 돼 있었거든요. 무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연내 1968년도 말까지 무기 공장을 완성을 해서 무장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연설에서는 우리 제대군인들이 제대할 적에 총을 들고 제대를 해서 향토 방위를 하는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싸우면서 건설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 아, 그 기억나는 옛날에 싸우면서 건설하자. 예. 이때 연설이 이제 처음 등장한 겁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가 북한을, 예, 우리는 전쟁이 아니고 평화 통일로 통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예, 북한을 제압해야 된다. 예, 북한보다 안 써야 된다. 예, 이러면서 싸우면서 경선해야 된다. 그리고 또 향군법, 예. 향군법을 제정해가지고, 향토 예비군법. 예. 예, 그래서 향토 예비군을 무장시키는 걸 제도해야 된다. 예,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그렇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강하게 나오니까, 네, 그 당시에 미국에서, 네. 미국 이제 존슨 대통령은 그 미국 의회에다가 예, 군사 원조를 예, 1억 달러를 예,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 예. 우리는 그때 미국의 원조에 많은 걸 의존하고 있었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군사 원조도 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예, 그래서 오늘날 시각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그죠. 그렇죠. 예. 경제 자립이 안 돼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정말 네. 약소국이었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미국 물질을 받은 그 미국 존슨 대통령이 이 박정희 대통령하고 한국 국민들의 불만을 예, 다운시키기 위해서 예, 군사 원조를 1억 달러를 추가하라고 해달라고 미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놓고 예, 그 대통령 특사를 예. 또 2월 12일 날 한국에 보내가지고 아하, 예, 그 우리나라 정부에 1억 달러 군사 추가 지원했다니까 네. 한국 정부가 좀 자제해달라 예, 이렇게 설득하러 옵니다. 예, 그래서 그 벤스 특사, 사이런스 벤스 미국 대통령 특사가 예. 2월 12일 날 사이러스 벤스 미 대통령 특사. 네, 사이러스 벤스. 네. 그 이분이 이제 대통령의 지침을 받고 오는 거죠. 미국 네. 대통령이. 와서 2월 12일 오전에 예, 청와대를 방문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고 예, 그러고 그 다음 날하고 그 다음 2월 13일, 14일에는 정일근 총리, 예, 김영욱 정부부장, 예, 최규하 nội務장관 예. 이런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그 미국의 입장을 전달합니다. 어허, 그 당시에 이제 외교 안보 라인이 예, 국무총리 정일관, 예, 그리고 국방부 장관은 김성은, 예, 그리고 중앙정보부장은 김용호, 예, 외무부 장관은 최규하, 예, 이렇게 이제 이런 분들이 포진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정일관 국무총리는 6.25 전쟁 때 참모총장으로 네. 예, 전쟁을 지휘했던 분이죠. 예, 그러면서 유엔군하고 협조를 했기 때문에 예, 그 국제적인 문제도 밟고, 예, 그리고 5.16이 일어날 당시에 정일관 씨는 미국에 예, 그 이제 주미 정권 택사, 그때는 군정시대니까 예, 예. 주미 대사격을 하면서 그 박정희 그 정부가 5.16 정변 직후에 예, 미국 그 케네디 대통령 그 정부의 지지를 얻는데 큰 역할을 하고 예, 미국과 가까웠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벤스를 만난 그날 오후에 2월 12일 오후에 예, 잭 앤더슨이라는 예. 그 당시에 유명한 세계적인 칼럼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예, 그 오늘날은 TV, 인터넷 이런 게 발달돼가지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가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다양하게. 네.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예, 활자 매체, 예, 그리고 미국에서 발행되는 워싱턴 포스트하고 예, 뉴욕 타임스가 예. 전 세계 여론을 지배하듯이 됩니다. 예, 회견하는 게, 예, 네. 여론을. 예, 근데 거기에 그 앤더슨 가는 칼럼니스트가 고정적으로 칼럼을 게재하면서 박 대통령을 단독 회견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잭 앤더슨의 지명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예, 예. 세계적으로 지명도가. 예, 예, 예. 그래 이 양반이 이제 댄서가 오전에 박 대통령을 만나고 가고 오후에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회담이 있었는데 예, 이 잭 앤더슨은 그 회담 내용을 그대로 워싱턴 포스트에 예, 우리나라 날짜가 미국 날짜보다 하루 빠르죠. 그렇죠. 그래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12일 날 예, 워싱턴 포스트에 예. 그대로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가진 매체에 박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실린 겁니다. 그래 그 그때 내용이 그럼 제법 획기적이었던 내용이겠네요. 강하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강하게 네, 미국에
우유부단한 정책을 비판을 했습니다. 어, 그걸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자기들 국익에 따라서 이게 강경 쪽으로 나갔다가 또 그 온건하게 또 대응하는 그런 과정에. 그렇습니다. 네. 그게 미국 그 푸에블로 승무원들이 83명이 네. 북한에 억류가 되어 있으니까 예. 미국 국민들이 난리가 났을까. 그러니까 그렇죠. 자국 국민을 네. 83명이나 예. 붙잡아 놓고 있으니까. 예. 그런데 존슨 정부로서도 당황했던 거예요. 빨리 네. 승무원들을 빼와야 되겠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정부를 배제한 채 판문점에서 비밀회담을 하고 예. 이런 상황이 오니까 그 당시에 박 대통령이 예. 그에 대해서 단호한 입장을 밝힙니다. 이 네. 잭 앤더슨 통해서 예. 그 워싱턴 포스트에 실는데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예. 직접 그 한국의 예. 입장을 확실하게 예. 천명을 했다는 거죠. 예.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것도 워싱턴 포스트에 실렸던 내용은 우리나라 동아일보하고 그 당시 예. 조선일보에도 예. 인용해서 보도가 됐던 겁니다. 예. 그 내용에 보면 예. 박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지금 북괴가 오만하는 거는 예. 그들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예. 미국이 묵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허. 미국이 왜 이걸 묵과하느냐. 예. 지금 북괴는 휴전협정이 1953년에 있었는데 예. 휴전협정이 되고 나서 15년 동안 예. 계속 휴전협정을 위반했다. 예. 협정을 위반했다. 네. 그 인명을 살상하고 예. 간첩을 내려보내고 예. 파괴 공작을 하고 예. 그런데도 아무런 대응 응징이 없으니까 예. 자꾸 북한이 더 반사해진다. 예. 그래 이제 청와대를 기습하고 푸에블로를 납치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았느냐. 예. 그렇죠. 예. 그 만약에 김일성이 이런 만행을 저지를 때 미국이 단호하게 응징을 했다면 예.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예. 그러면서 이제 박 대통령은 혹시 그러면은 응징하면은 전쟁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전쟁이 아니고 너희들의 도발 행위에 대한 응징이다. 예. 이걸 밝히고 응징을 하면은 전쟁으로 확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그 대응 조치가 있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조치는 자위 조치다. 예. 하는 걸 분명히 밝히면은 예. 그 전쟁으로 확산되는 건 없을 것이다. 그 단호한 태도를 보였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 그래서 그 어떤 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그 단호한 어떤 자세, 단호한 어떤 그 스탠스가 네. 상당히 그 어떤 그 순간에 그 어떤 질서를 네.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우리 역사에 그대로 지금 투영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역사적 교훈을 우리가 지금 되새겨서 우리가 국가 안보에 철두철미하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현 시점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우리가 이런 1.21 사태에 대한 박정희 대통령의 그 어떤 대응 자세,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계속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죠. 네. 자,